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설 명절부터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선거구 획정 등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도 큽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선거구제 유지냐 중대선거구 도입 등 선거 제도의 변화냐. 총선을 앞둔 해마다 되풀이돼 왔던 이 논쟁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 개혁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당에 따라서,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정치권은 유불리 셈법에 골몰하는 형국입니다. 결국은 다 죽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당 구조화에서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은 13만 9천 명. 이번 달 말 주민등록상 인구가 내년 총선 선거구를 나눌 기준 인구가 되는데 당장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수갑의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한선에 근접하는 광주 서구을과 해남 완도 진도 등 일부 선거구도 인구 기준이 높아질 경우에 인접 선거구와 통폐합 등 조정이 불가피해서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도권 집중과 타지역의 견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광주 8곳, 전남 10곳 선거구를 지켜낼 수 있느냐도 관심으로 꼽힙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 그렇지만 얽히고 설킨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 탓에 이번에도 총선을 한두 달 앞두고 결정됐던 역대 총선의 나쁜 전철을 되밟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에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평소보다 3시간이 더 걸리는 등 길이 막혔는데요. 현재는 평소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저녁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광주 요금소까지는 3시간 20분, 목포 요금소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에는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교통량이 25% 늘 것으로 내다봤고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은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운행을 하루 160회 늘렸습니다. 설 연휴 동안 운영되는 병원은 광주 144곳, 전남은 314곳입니다.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목포 한국병원 등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응급의료 포털에 들어가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운영되는 선별진료소 외에도 지역민들은 백양사와 한평천지휴게소에서 연휴 동안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비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대설과 한파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귀성객 등 다수 밀집 지역에는 구급 차량을 배치해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은 의료와 교통, 안전 등 7개 반 239명으로 구성됐으며 하루 평균 60명이 상시 근무에 들어갑니다. 광주시가 설 연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부터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와 극장, 터미널 등 102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건물 구조물 변형, 균열과 누수,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 여부 등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법률 지원에 힘쓴 이소아 변호사가 고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제4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일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설립해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노력하고 있는 이 변호사를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정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의 도움으로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피난 아동이 새해 소망으로 전쟁 종식을 받았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려인 마을에 정착한 11살 이안나 양은 새해 소망을 담은 종이를 들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고려인 마을 등의 항공권 비용 지원으로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들은 700여 명에 이릅니다. 제3자 변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공식화된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이 나서 피해자 입장에서 정부 해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김정희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이 나와 절차적 문제를 짚을 예정입니다.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오는 9월부터 2달 동안 진도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수묵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올해 비엔날레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10개국 1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과거와 현대 수묵 간 조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670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733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9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하루 발생 확진자 숫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67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의 자영업자 비중은 31%,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40%에 달해 전남 취업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자영업 관련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